저는 오늘 그 인문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설되는 강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주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논술 전형을 누가 왜 준비하는가, 요게 이제 오늘의 이제 논제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게 그 어떤 그 맘카페에서 올라온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작년 1월이었거든요. 문과 논술이 내신 우수자 선발하는 답정너 전형이랑 맞나요? 근데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해요. 어머니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신 우수자 선발 전형 맞습니까? 아니면 논술 전형이 나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오신 건가요? 내신 반영 비율이 아예 없는 대학이 늘고 있고요. 내신이 뭐 20에서 30% 정도 반영된 게 일반적인데, 등급 간의 급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내신은 실질적으로 논술 전형에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신 좋지 않은 상태에 수시 논술 시켜야 할지 말할지 고민입니다. 합격자 중에 9등급도 있습니다. 물론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건대가 최저 없이 볼 때 합격자가 이제 9등급이 2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 뭐 내신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애들 지도하다 보면요, 내신 7등급, 8등급 합격자도 존재합니다. 물론 5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등급 간의 극간의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논술 비중이 높다 보니까 논술로 다 극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말할 때는 한 문장 정도만 잘 쓰면 뭐든지 뒤집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학들 관행이 아니고요, 학교에서는 평가 목표와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관행이라는 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논술 위험은 시험 봐도 내신 안 좋으면 못 푼다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게 사실에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족한 과목 더 해야 되는 게 맞을런지, 고2 아이, 고3 아이 모의 성적 9고 2, 3 왔다 갔다 하고요. 수학은 4초반대. 이게 1월 달이죠. 1월 달이면 아마 11월 모평 얘기하는 겁니다. 2학년 때. 근데 2학년 때 11월 모평은요, 그 성적보다 플러스 0.9 정도.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한림학원 같은 경우 수강생 고3이 한 3,000명 되거든요. 근데 걔네들 고2 때부터 내신까지 해가지고 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다니는데, 고2 때 11월 모평 본 결과하고요, 실제 수능 성적하고 0.9 정도 차이 납니다. 등급 평균. 그러니까 11월 모평에 일반적으로 국수형 봤을 때, 평균만 봤을 때 한 2.5등급 나왔다 그러면 11월 수능 때는 3.4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11월 모평 때 내신 중심으로 학종 준비하는 애들은 11월 모평에 관심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보통 11월 모평 성적을 보고 나는 수능형인가? 뭐 이렇게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착각에 불과합니다. 실제 갭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이 학생 어머니도 아마 요 얘기 한 거 보니까 요게 실질적으로는 수능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어떤 분이 답을 다시네요. 문제는 내신을 대학에서 열람해 본다네요. 내신 좋은 학생들 위주로 선발. 요게 바로 문제 아닌 문제지요. 문과 논술은 정답이 없다고 하니, 이러한 관념이 제 기억에는요, 10한 2, 3년 전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뉴스에서 대학에서 논술 평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제가 이제 고대를 나왔거든요. 그 서문과 교수님이 엉뚱한 소리 하셨어요. 아마 그날 기분도 있고, 그것도 뭐 애들이 얼마나 철학적 사고를 하는가,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내거든요. 교과서 지문을 일반적으로 내고요. 필요하다면 EBS 심화 교재 끌어오고요. 그리고 난도 조절을 위해서 학교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제시문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옛날 논술 문제 보신 거예요. 철학적 사유가 필요했던 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제시문에 대한 독해를 기반으로 주어져 있는 유형에 맞춰서 학교가 원하는 답안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다 틀립니다. 문과 논술 정답이 없다고 하냐고 썼는데요. 정답이 있습니다.
보통 한 8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한 5가지 유형 정도는 정답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4가지는 3가지 정도는 다양한 답안의 유형이 있는 겁니다. 다양한 답안이 있는 겁니다. 이분은 또 이제 잘못하신 것 같으면서 교정을 해주십니다. 수능 체제 있는 경우 수능 체제가 맞더라도 수능 점수 높은 상대에 더 유리하다 하는데 수능 점수가 더 높으면 유리합니까?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는 자격 요건입니다. 자격 요건.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데 3합 6이거든요. 물론 최근에 영어는 1, 2등급 모두 1등급으로 간주하면서 최저가 그래도 완화된 편이긴 하지만 이거는 조건입니다. 조건. 그래서 수능 성적이 높다 해서 논술 전형에서 가산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이 뭔가 아는 척을 하셨는데 역시 내용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대 논술은 다른 것도 쉬워 보인다. 쉽긴 한데 변별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기 때문에 고득점에 합격할 수 있죠. 최저 없는 대학 연대는 정말 글빨이고 내신 상관없어요. 요건 맞습니다. 근데 연대 논술은 많은 학생들이 꿈을 꾸죠. 근데 선발 인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조선시대 보면 과거 중에 대과 중에 임금 앞에서 보는 시험 있죠. 임금님이 주관하신 시험. 시제가 딱 나오고 그 시험이 연대 논술이다. 그래서 아무리 잘 쓰는 학생도 이 학생이 합격할지 아니면 불합격할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연대 논술이고요. 올해는 또 호재가 하나 있긴 합니다. 고대 논술. 고대 논술이 8년 만에인가 7년 만에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은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왜냐면 내 과목 합의 8에다가 경영대는 4합 5입니다. 정시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대 경영은. 자, 요거 더 살펴보면요. 논술은 대체해서 고1 때부터 학원에 돈 바치고 다니는 애들 간혹 붙지만 학원은 전혀 안 다니고 붙는 애도 여전히 있어요. 안 그래요. 학교마다 내는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 대학은 학교에서 원하는 답안 구조가 있고요. 학생들이 학교 자료를 보고 논술 대비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학교 쪽 해설 자료를 아이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궁금하시면 어머니들께서도 대학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적어두세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어머니들 그 대학에서 입시 정보는요.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 보면 수시, 정시, 편입학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라는 거를 발표하고 혼자 공부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학교 측의 출제 의도, 평가 목표, 채점 기준, 문항 해설, 제시문 분석, 예시 답안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의존하지 않고는 논술을 혼자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 드문 사례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자연계 논술이요. 자연계는 수리 실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도 문과는 현실적으로 그게 힘든 겁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소화 못하죠. 학교에서도. 그래서 학교도 저도 이제 학교 출강 가거든요. 재작년부터는 아시겠지만 포항 제철고가 있어요. 포항 제철고고 광양 제철고에서 서울대 심층 면접반이 있습니다. 서울대 수시 전형 학종은요. 제시문 기반 면접인데 논술 문제가 거의 똑같거든요. 제시문 여러 개 두고 요구사항 여러 개. 그래서 가서 결국 논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걸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면접조차도. 그래서 보통 학교는 논술은 대부분 외부 학원 강사를 봅니다. 저도 이제 멀긴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 출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논술 전형 좀 준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학원 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1학년 때부터 할 필요 없거든요, 실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2대 사회계열 수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시 때는 워낙 수업이 많다 보니까 교차 수업을 하거든요. 2시간 수업하고 2시간은 딴방을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심한 경우는 6개 대학도 할 때 있거든요. 물론 그 6개 대학을 하기 위해서 11월 초부터 다 준비하죠, 밤새서.
근데 이대 사회계를 들어갔는데 언어 논술을 웬만큼 쓰는데 수리 논술을 못 푸는 거예요, 애들이. 애들 평가해 보니까 5점에서 30점이에요. 이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 수능 최저가 3합6이라 높거든요. 그래서 원서 쓴 애들 중에 실제 최저 맞춘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에 올해죠. 지지난주 수업이죠. 지지난 수업할 때 8명 정도 했거든요. 한 명은 30점인데 나머지 다 5점이에요. 5점이에요. 수리논술 성적이. 근데 실제 그 정도 문제면 수학, 확통을 했을 때 5등급 조심하고요. 4등급이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고 어떤 출제 패턴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 풀다 보니까 애들이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줘도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것만 이 말씀드리고 있었죠. 1학년 때 할 필요 없거든요. 논술 전형 보통 제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제 생각엔 1월부터 자기 스케줄 잡아놓고 공부를 하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게 논술 전형이에요, 실제.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수업한 애들 보면 합격률이 30%인데요. 1월부터 한 아이들이. 근데 어머니들 생각할 때 1월부터 했는데 30%면 낮은 게 아닌가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애들이 중간에 내신 대비 할게요라고 해서 5주, 6주 쉰 애들이 있어요. 내신 대비 안 해도 되거든요. 3.5인데 3.0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뭐 1, 2등급 애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내신 특화된 애들 걔네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근데 한 5주 쉬어요. 논술 한 2주 휴강하거든요. 그 중간에 3주 빠지잖아요. 중요한 유형 하나를 빠뜨린 거예요. 그 여학생은 그 유형이 나중에 극복 못한 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가르쳐 보면 아 얘는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꾸준히 하는 것이 보이면요. 9월 정도 되면 이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합격하고요. 이따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월부터 하면 합격률이 굉장히 높고 한 6월, 7월에 오는 학생이 있어요. 그때는 실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합격률이 그때부터 뚝 떨어집니다. 자, 논술만 붙잡으면 최저도 못 맞춘다 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논술만 붙잡지 않아요. 논술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 듣고 저 같은 거 이제 리라이팅 시키거든요. 다시 쓰기. 그거 1, 2월에 할 때는 500자짜리도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꾸준히 하면 9월, 10월 되면요. 500자짜리 10분이 못 써요. 그러면 일주일에 4시간만 하면 돼요. 근데 논술 전형 공부가 부담돼서 중간에 포기 안 했어요. 수능에 집중하겠다. 근데 수능에 집중하겠다는 애들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수능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수능 집중한다고 그래요. 왜? 자기는 예외인 것 같아. 자기는 이제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야. 나는 뭔지 할 수 있고 자신 있어. 나는 예외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현실은 암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먼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시는 가나다고는 있지만 논술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어요. 6개 전형이 있는 겁니다.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전형이고 기회가 6번 있는 거예요. 저희 때 같은 논술 아니고 문제 보시면 정답 있는 논술이고 그걸 찾는지 보는 거예요. 멋있게 어려운 쓱쓱 써내는 게 아니고 일부는 틀리고 맞는 건데 요 분이 그래도 요 분보다는 좀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래도 틀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자, 3등급 이하 절대다수 학생들의 고민입니다. 보통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학종 컷이 좀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학종 선발률이 좀 줄었죠. 그게 이제 아이들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내신 올리긴 쉽지 않습니다. 이미 1, 2등급 찍는 아이들은 내신에 특화된 애들입니다. 특화됐다는 얘기는 걔네들만의 테크닉이 있다는 얘기죠. 1등급 초반이면 테크닉이 아니라 그때 정도는 아트라 보시면 되고요.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그 테크닉이 갑자기 생길까요? 고3 때? 안 생겨요. 내신 대비를 한다? 쉽지 않습니다. 3등급 이하 학생들은요. 수능 3월 모평과 실제 수능의 성적 관계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심지어 6월, 9월 모평과 수능 성적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으면 예측 가능성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가장 수능에서 문제됐던 과목이 뭐죠? 국어잖아요. 국어. 제 조카도 이번에 재수를 했거든요. 이과입니다. 국어의 멘탈이 나갔어요. 국어 2등급 받던 애가 4등급 나왔거든요. 수학은 1등급이거든요. 1등급 받던 애가 갑자기 2등급 나오고요. 지구과학 만점 맞던 애가 지구과학이 2등급 나오고 물리가 2등급 나왔습니다. 영어는 4등급 맞더니 갑자기 2등급 나왔더라고요. 국어 때문에 멘탈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1교시 국어 때문에 시험을 망치는 아이들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수능이란 거는 내가 다시 찾기 위해서 맡겨놓은 짐짝이 아니에요. 음식 같은 거예요. 잘못 찾으면 부패된 음식에 불과한 겁니다. 수능 하나만 믿고 딱 한 번 보는 거잖아요. 위험, 리스크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과, 이과의 구분이 좀 없잖아요. 시적으로는 아이들 선택 과목에 따라서 문과, 이과 나누지만 수학 저 2등급 때를 요즘 문과 학생들 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수학 2등급. 산술적으로 따져보니까 전교에서 문과 아이들 중에 1등급도 힘들고요. 2등급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요새는. 거의 이과 아이들이 독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시에서 수능 비중 얼마죠? 수능에서 수학 비중 얼마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학 비중이 45%인가? 그 가까이 돼요. 수학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이 교차 지원하는 거죠. 재작년이었나요? 경희대 자유전공학부 13명 정시 뽑는데 이과가 몇 명이었죠? 그 뉴스도 나왔는데 13명 중에 12명이 이과고 1명이 문과였어요. 이과 애들의 문과 진공이 어마어마합니다. 문과 애들이 실제 정시 인원 확대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마저 아이들이 이제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다른 길이 논술하는데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 안 돼요. 지름길입니다. 어찌 보면. 지름길. 다만 그 지름길에 대해서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정시 때 아이들이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과 아이들의 교차 지원. 하지만 이거는 충분히 예상했던 변수고요. 그죠? 지금 아이들도 아마 나중에 1년 뒤에 수능 보고 성적 올해 12월 8일 나오죠. 내일 모레군요. 성적 나오는 거 보면 정시 지원 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제 조카가 이과인데요. 문과 교차 지원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실제 그래요. 자기는 아무리 문과 성향 같아.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나는 문과 성향 같아. 그래서 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아니야. 제 이제 외조카거든요. 외삼촌. 나는 문과 성향이었어. 그 얘기를 해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이과에서 경희대 공대 갈종된다? 고대 문과 가잖아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종의 길이란 게 그렇게 좁은 학종의 길 여학생에게 유리한 논술. 자녀분이 남학생이면 실망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논술 전형은 여학생한테 유리하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뭐죠? 여대들이 있죠. 특히 제가 올해 이제 신설된 동덕여대도 아침 수업인가 했거든요. 동덕여대까지 신설됐어요. 그래서 여대 라인 시험 보는 대학들이 늘었습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여대 논술 이화여대 있죠. 숙명여대 있죠. 성신여대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서울여대, 덕성, 동덕 있죠. 그죠? 여대들이 라인이 두터워졌습니다. 물론 이쪽 분당적이기 때문에 덕성이나 동덕 멀죠. 그죠? 서울요. 하지만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중계도 쪽에서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아이들 잡지에서 더 좋아진 거예요. 가까이에 여대들이 많이 생겨서. 근데 어쨌든 전체를 볼 때 뭐 이대도 있고 숙대도 있고 성신여대도 있고 그래서 여대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유형이 논술이다. 그리고 아이들 성적 상대적으로 낮죠. 수학 싫죠. 나는 계산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뭔가 우아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수학 성적이 낮으니까 또 정시 때 고민되는 거예요. 수학이 비중이 높은데 반영 비율이. 내신 경쟁이 그래서 치열합니다. 요거가. 남자애들은 심플해요. 내신 안 나와? 나 정시 파이터. 약골인데 다 파이터래요. 수능 공부해요. 내신 애들 쿨해요. 내신 아니야. 요거는 안 그렇더라고요.
내신 경쟁 엄청 치열합니다. 그래서 남고보다는 여고 애들이 내신을 올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글쓰기 싫어하는 남학생. 그래요. 저도 수업에 보면 남학생들이 문과 논술 보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8대2 정도예요. 여학생이 8, 남학생이 2 정도. 근데 이제 사회상경계로 좀 다르죠. 그래도 여전히 남학생들이 절반가량은 되는데 아이들이 글 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남학생들 중 공통 고민이 뭔지 아세요? 500자짜리 2개 쓰는 건데 선생님 핵심을 썼는데 200자예요. 아니 이거 쓰고 이거 써야 되죠 했더니 아 그런 것도 써야 되는가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애들이 쓰다가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논술 전형은요. 제가 가르쳐보면요. 남학생들 탈락률이 높더라고요. 글 쓰는 것이 무슨 뜨개질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뜨개질 여성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필요한 거고 정성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남학생들이 안 맞나 봐. 학생들에 대한 남녀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경험치로 보면요. 남학생들이 글쓰기가 서투르고요. 인내심 없어요. 안 쓰려고 해요. 그 리라이팅을 내잖아요. 진짜 열심히 한 여학생들은 시키지 않은 것도 리라이팅 해오거든요. 남학생들은요. 항상 학교 캐비넷이 문제예요. 답지를 캐비넷에 맨날 놓고 온대요. 그래서 선생님 저요. 캐비넷이지? 아 예. 그래요. 끈기가 없더라고요. 실제 가르쳐보면. 그래서 논술 전형은 이제까지 제가 2006년부터니까 지금 17년째 가르쳤잖아요. 이 학생한테 맞는 유형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이거 여기 다 자제분이 남학생인 거 아니시겠죠? 근데 현실이 그래요. 여학생들 좀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에 대한 환상과 현실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학 성적 3등급 미만 이거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가르친다는 여학생들 보면 수학 6등급, 7등급 숙보자죠.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학종도 안 되고 수능은 더구나 안 되고 논술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수학 성적이 3등급 미만이다. 문과지만 그렇다면 뭐 내신 1, 2등급 아니면 논술 전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월, 9월 모평하고 수능 성적의 상관관계. 이게 반수생들이 무서워졌어요. 특히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제 가시화되고 아마 발표되겠죠. 그러면 당장 스카이 공대 다니는 애들이 의대 준비한다고 준비할 겁니다. 근데 요즘 사립대는 1학기는 다녀야 돼요. 휴학 안 돼요. 국립대는 되는데. 그러면 연고, 성서, 공대 다니는 애들이 여름부터 수능 공부를 할 겁니다. 걔네한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불과 5, 6개월 전에 했던 거죠. 그 아이들은 수학 한두 개 틀렸던 애들이에요. 실수로 2개 틀려서 의대 못 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아이들이 쫙 유입되죠. 그러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실적으로 예전보다는요. 아이들이 수능 성적과 비교해보면 수능 성적이 9월 모평보다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문이과 통합되기 전에는. 근데 문이과 통합된 이후에는 이 반수생들이 침공을 해서 문과 학생들도 피해를 엄청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 가지고도 아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 또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했더니 중킬러 문항을 가장한 킬러 문항들이 막 생겼어요. 국어 같은 경우.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자, 수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더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예외라는 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은 착각하는 게 있죠. 난 이제까지 진정한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여름부터 할 거예요. 엄마 나 말리지 마. 나 등급 올라가는 거 엄마가 기절할걸?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 그래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애가 여름에는 네가 현실적인 건 인서울권이니까 인서울권 중심으로 공부해보자. 여대 특별반 어때? 저도 이제 애들 수업할 때 레벨별로 여름 되면 이제 나누거든요. 여대 특별반 어때요? 어때? 애가 기가 차다는지 이제 저를 봐요. 선생님 지금 제가 333이지만 저 공부하면 2 맞출 수 있어요. 3합6 2대 갈 거예요. 결국은 어디 갈까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논술도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이에요. 인서울 정시도 못 넣는 아이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나는 뭔가 특별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 눈에는 특별하지. 근데 제가 보면은요, 나는 예외라고 하는 생각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뭔가 좀 병은 아닙니다만 과대망상증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는 본격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나는 성적을 쭉 올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깨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구호모평 봤는데 5월 3이에요. 근데 2대 논술 전형 쓰겠대요. 가채점 결과가 5월 3인데 아예 3합 요거 어떻게 맞추려고 했더니 하면 된대요. 자기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대요. 그때는 어머니하고 통화하는데 어머니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해요. 그때는 그냥 쓰라고 해요. 쓰라고 하고서 이제 자존심 상하겠지만 덕성여대도 써보는 게 어떻겠니. 걔한테는 덕성여대도 감지덕지거든요. 논술도 못하고 수능도 수포자에다가.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도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언젠가 말씀하셔야 돼요. 자, 그럼 대입논술 전형 소개해드리면 지금 논술 전형 보는 대학이 30개 대학이 넘습니다. 올해 빨간색이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고대가 올해 이제 내년부터 선발을 하는데 그림에 똑같은 대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합 8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리고 4합 8 나온 애들은 이미 수시가 아니라 정시적으로 승부를 내려고 수능 중심으로 공부했던 애들이고요. 경영대 4합 5 정시로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고대가 올해 이제 들어왔고요. 상명대가 이제 언어논술, 수리논술 보는 대학인데 약술형 논술입니다. 그래서 약술형 논술 보는 대학들을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언어논술 보는 대학, 즉 언어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논술에 영어제 시문이 내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화여대 인문1, 한국외대 인문입니다. 이대 인문 1은 인문계 말씀드린 거고요. 인문 2는 사회 상경계인데요. 이 인문 1 같은 경우 최근에 수업을 한 2주 반 동안 했더니 혀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화여대 인문 1의 영어제 시문은 그래서 좀 길고 난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2등급 정도 요한다면 한국외대 영어제 시문은 3등급이면 충분히 영어제 시문 독해 가능합니다. 영어제 시문 크게 문제 안 되고요. 수리 논술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숭실대 경상. 올해 바뀌었죠. 거의 다. 100% 수리 논술인데 경제 함수를 통해서 계산하는 문제. 그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언어 수리 논술이라고 되어 있는 요 대학들은요. 가천대, 삼육, 상명, 서경, 한신, 수원. 이 6개 대학은 약술형 논술입니다. 국어 9문제, 수학 6문제, 100점 만점. 4등급 초반 때면 약술형 논술 미리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파이널 강좌만 들어도 4초나 3말이면 합격 가능합니다. 그 대학 외에 건대상경, 경희대 사회, 그리고 이화여대 인문2,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얘네들은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같이 냅니다. 수리논술은 주로 확통에서 내죠. 확통. 그리고 수학 1, 2에서. 그리고 연대. 임금 앞에서 본다는 대과. 그죠? 연대는 언어논술도 나오고요. 수리논술도 나오고 영어제 시문이 나오는데 영어제 시문이 제가 봤을 때 제 느낌 그랬어요. 영어 읽어보니까. 저도 곧 대학 다닐 때 33,000, 법계우리 33,000 정도 봤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22,000원 그래도 봤을 거 아니에요. 어휘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 지문 같은 게 나와서요. 영어제 시문 자체가 어렵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본고사가 아닌가, 연대는. 연대 쓴다는 아이들 있어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언제 네가 연대 정문 앞에서 사진 찍어 보겠냐. 연대 논술 시험 본 날 조부모까지 오셔서 사진 찍는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우리 손주가 들어갈 대학이라며 하면서 이제 사진 찍어요. 아이 현실은 시궁창인데 최저가 없으니까 써보는 거예요. 논술 100%니까. 근데 아이들한테는 현실적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 쓸 데 없으면 연대
쓰고 가서 기분 만끽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리논술을 보는 대학인데 요거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아이가 수학 지금 3월 모평 한 2 찍고 6월 모평도 3 찍는다 그러면 애가 상경계에 생각이 있으면요. 언어논술과 수리논술 모두 내는 대학을 준비시킨 게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연대는 25점이라 그렇게 변별력이 높진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웬만하면 다 풀어요. 물론 이제 얼토당토 함께 지원하는 애들은 손도 못 대지만 한양대는요. 언어 50, 수리 50인데 한양대 언어논술은요. 예전에 우수답안 보니까 50점 만점에 49점, 50점 주더라고요. 언어논술은 거의 점수를 퍼줘요. 수리 50점에서 여기서 결정이 돼요. 우리 아이가 내가 보니까 얘는 이과를 갔었어야 돼. 벌써 확통 수능 기출문제 보니까 거의 안 틀려. 무조건 한양대 상경 쓰라고 해야 돼요. 한양대 상경. 한양대 상경 쓸 아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수학 1등급, 2등급 때 초반. 그냥 수학 계산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한양대 상경 합격자를 보면요. 언어논술은 준비한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학 하나로 붙은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률은 어마어마해요. 100대 1이 넘습니다. 수학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논술 하나만 써도 돼요. 그때는. 수능 공부하더라도. 한양대 상경은 반드시 쓰게 해야 돼요. 이화여대 아까 말씀드린 바 있죠. 수리논술이 30점인데 경제함수 이해하고 응용하는 문제거든요. 쉬워요, 문제가. 제가 이제 경제학과 나와서 쉬운지 몰라도 1차 함수로 방정식 풀면 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는 뭐냐면 국문을 이해를 못해요. 아이들 독해를 워낙 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 물어보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텍스트에 대한 독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2대 사회계열 수업할 때 언어논술을 웬만큼 써요. 근데 수리논술은 거의 극과 극이에요.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아니, 앞에서 분명히 경제 함수에 대한 개념을 알려줬고 심지어는 식도 알려줍니다. 응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대 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3합 6인 게 이제 문제긴 한데 충분히 준비해볼 만한 대학이 2대 사회계열이다. 중대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쉽게 내기 때문에 변별력 없고요. 경희대는 변별력이 역시 없습니다. 문제가 쉽습니다. 얘네들은요. 수학 3등급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2대 사회는 4등급이면 돼요. 숭실대 4등급 정도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졌네요. 상명대 추가됐죠. 6개 대학은 약수형 논술. 국어 9문제 60점, 수학 6문제 40점. 이렇게 선발합니다. 그리고 대학에 보시면 합격자 평균 점수도 나와 있어요. 합격자 평균 점수. 가천대다 그럼 가천대 들어가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가천대만 발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천대만. 그래서 뭐 100점 만점에 78점, 86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혹시 만약 가천대를 쓰는 게 우리 아이 입장에서는 괜찮은 선택이다 할 때는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컷이 어딘가를 보셔야 돼요. 국어 평균 몇 개, 수학 평균 몇 개. 요거는 수능 문제보다는 좀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어머님들이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게 수능 최저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 극단적 예에 하나 볼게요. 중앙대. 이게 재작년이거든요. 올해는 아직 통계 안 났으니까. 러시아 문학과 5명, 응용통계 10명이에요. 응용통계. 경쟁률이 34대 1이죠. 실경쟁률 몇 대 1이죠? 어머니 보이세요? 러시아 문학과? 1.6대 1이에요. 1.6대 1. 거기다 또 충원까지 했어. 1.6대 1이라는 얘기는 뭐죠? 응시생 중에 90몇 프로가 최저를 못 맞췄어요. 3합 6을 못 맞춘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3합 6, 야, 사탐 하나에다가 국어, 영어 해가지고 3합 6 그것도 못 맞춰? 못 맞춰요, 애들이. 그럼 애들이 바보라서 경쟁률이 이렇게
그냥 묻지마 지원한 걸까요? 3학력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지원한 걸까요? 아니에요. 6월, 9월 모평 보니까 3학력이 나온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는데 현실은 거의 95%네요. 맞죠? 95% 학생들이 최저를 못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과의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응통과, 여러분들, 어머니들, 응통과 좋은 학과죠? 문과 중에 응통과 최고죠. 응통과 최고예요, 제가 볼 때는. 상경계 중에 응통과, 회계학과 괜찮죠. 응통과마저도 3.5대 1. 여긴 그나마 낫네요. 최저 충족을 못하는 애들이 90%예요. 그래서 3.5대 1. 근데 여기는 허수도 존재합니다. 그 허수가 뭐냐면 수능 끝나고 중앙대가 그 다음 주에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중대 논술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또 허수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같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중대 지원하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쓰면은. 그러면 너는 논술이 문제가 아니야. 너 정도면 그냥 평소대로 쓰면 합격을 해. 최저만 맞추기 위해서 필사적 노력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가채점 했는데 최저 맞춘 것 같아요. 그럼 그럼 넌 중대 합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왜? 경쟁률이 워낙 낮으니까 실경쟁률이. 근데 요거 봤을 때 참 좋은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최저 맞추면 가능성 높다라는 건데 올해 좀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작년에 이제 채점했을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우리 최저가 너무 높았구나.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영어 2등급까지 1등급. 그래서 아마 요거보다는 실 경쟁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다가 2합 4거든요. 20.5대 1인데 1.1대 1. 그러니까 뭐죠? 최저 맞춘 애가 합격했어요. 아니, 이게 저도 처음에 의심해서 입학처에 전화해봤거든요. 근데 맞대요. 오타 없대요. 여기 말고도 또 있어요. 몇 개. 1.5대 1, 2대 1.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중국어 교육이니까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두 명 뽑으니까 아이들이 겁을 내겠죠. 근데 막판에 막 밀려서 넣은 거예요. 최저 안 되는 애들이. 어머니 생각할 때 2합사 쉬운 거 같죠. 2합사 맞은 바가 있고 쉽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내고 역시 충족률은 5%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라는 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높은 편이죠. 그죠? 경희학과 77.5대 1인데 36.1, 절반이죠. 2합 5거든요. 2합 5. 2합 5니까 이 정도인데 비싼 레벨인 한국외대는 2합 4란 이유로 충족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지금 11월 모평 봤는데 국수형 해가지고 평균 2등급은 나와. 현실은 수능 때 3등급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우리 아이의 가능성을 찾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11월 모평을 믿지 마세요. 저희가 그 상관관계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그때 학원 전체에서 다 조사한 거거든요. 아마 조사 대상이 한 1,500인가 2,00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순서제 연계해보니까 0.9등급이 떨어졌어요. 2학년 때 11월 모평하고 수능하고 0.9의 깁. 저희는 굉장히 놀랬죠. 그렇게까지 큰 줄 몰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른 대학입니다. 홍대는 미공개. 충격적인 결과라서 미공개한 겁니다. 아마 1.1대 1이었을 거예요. 1.1대 1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 보시면 수능 충족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최저 충족률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학종도 안 돼. 수능도 자신 없어. 그래서 논술 전형 쓰거든요. 그래서 충족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올해 이제 전형인데 요거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해야 이게 관심 가질 건데 사진 찍어 보세요, 그냥. 왜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전형을 준비할 걸 아직 결정 못 했는데 논술 전형도 복잡해요. 수능 최저도 다양하고요. 논술하고 학생부의 반영 비중도 다 다르고요. 게다가 학교마다 논술 문제 유형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아셔야 될 이유는 없고요. 우리 아이가 논술 전형 준비할 때 그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숙대까지 전형인데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나중에 참고하시고.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인서울권 대학들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없는 대학 꽤 많죠. 그 수능 최저도 그래 높지도 않아요. 2합 7 뭐 2합 6 이렇죠. 근데 그걸 못 맞춰요, 애들이.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인서울권 대학들 서울여대부터 성신여대 있고요. 합격 사례 분석 이런 거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제가 같이 했던 애인데 이 학생이 수능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죠. 이 학생은 수학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능 성적표예요. 국어 1, 수학 4, 영어 2, 탐구 3. 인데 이 학생이 정시론 지원 가능한 대학이 경기대 그리고 경희대 수원 캠퍼스 숭실대 어문 계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학생이 숙명여대 논술 전형 소비자 경제학과 합격했고요. 그 다음에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합격했습니다. 과수석입니다. 전액장 학생. 물론 과수석이기 때문에 1년만 면제입니다. 합격 통지서고요. 요즘은 어머니들이 안 믿으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야 합격 통지서 좀 보내줘 그래가지고 2개 합격 하나요. 다른 애가 아니고요. 2개 합격. 2개 합격은 아닙니다. 요거 밑에는 이제 스쿨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다른 앱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수강 학생들 성적을 이렇게 냅니다. 성적을. 보통 평균이 80점인데 이 학생이 보면 이게 여름 성적일 거예요. 특정 회차 3회차 6회차가 높죠. 그죠? 아마 이게 상위권반이었을 겁니다. 서성 한중을 수업했을 텐데 한양대 점수가 좀 높았던 거죠. 한양대 2번 돌리니까. 그래서 저희가 수시 지원할 때요. 이 성적표 2개를 다 보고선 특히 여름에는 어느 대학 논술 문제에 대한 점수가 높은지를 그걸 또 뽑아내요. 그래서 아예 너 보니까 2대 성적이 유난히 높더라고. 2대 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요. 원래는 국어가 이랬어요. 국어가 433이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 비법이 나와 있어요. 수학은 이때는 경기교육청이니까 의미 없고요. 일관성 있는 아이예요. 444. 영어는 이때는 실수로 1등급이죠. 제가 알 때는 90점 맞아도 1등급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2등급, 안정적 2등급. 탐구는 수능 때 망쳤어요. 3등급 턱걸이 했어요, 겨우. 근데 조합이 얘에서 대박 터진 바람에 1, 2, 3 해가지고 2대 최저를 맞춘 거예요. 아까 보셨지만 2대 최저가 3합 6이고 충족률이 낮은 거 확인하셨죠? 내신은 이미 버린 지 오래 그런 아이였어요. 얘가 다니는 학교가 일반고여가지고 3.4면 인서울이 힘든 정도였거든요. 학교가 그렇게 썩 좋은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수능에 대해서 이 정도에 포기했던 때예요, 보통. 그 논술 전형을 이제 얘가 늦게 했거든요. 5월부터 하긴 했거든요. 그 대신 열심히 했죠. 수시 지원 사항은 이랬어요. 홍대, 건대, 숙대, 외대, 이대, 중대. 근데 이 오전에 시험 본 거 있잖아요. 오전은 못 보겠더래요. 아침에 가서 글 쓰려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전 시험은 오후를 위해서 이제 머리를 돌리는 시간인 거, 한번 써보는 시간인 거죠. 얘한테는.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2개 봤잖아요. 요 숙명여대 합격하고 또 다음 주 토요일 날 2개 봤죠. 이대 합격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녀석과 얘기를 나눈 건데요. 논술 준비 계기가 뭐냐?
학종은 인서울권, 국승세단 라인이 미지수였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상담해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목표 대학을 일단은 건동홍수 라인으로 설정했어요. 건동홍수. 어머니도 그거면 진짜 안아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동홍수. 현실적으로 건동홍수 힘들었죠. 근데 이분이 담임선생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에요. 논술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권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학교에서 논술 지도를 통해서 합격자가 많이 나왔을 때 논술을 많이 권유하세요. 문제란 거는 절대적 소수란 얘기죠. 근데 그분은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논술해라. 좀 늦게 말씀하셨죠. 논술 전형 대비를 3합6을 목표 삼았어요. 그리고선 재수 각오하고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열심히 공부해도 인서울이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수라도 하겠다. 이게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인데요. 국어를 특히 비문학 학습을 열심히 했더니 논술 재시문 독해하는 실력이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 말고요. 이과인데 숭실대 경상을 학교 하나 있는데 걔는 저한테 이제 숭실대 경상만 이과였어요. 확통을 안 했는데 확통 혼자 공부했어요. 논술을 위해서. 그 숭실대 경상 하나 보고 그만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서울이 불가능했대요, 원래. 근데 그 녀석 얘기는 이와 좀 달랐어요. 뭐였냐면 논술 제시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 독해가 훨씬 더 쉬워지더라. 논술 그렇게 하거든요. 제시문 처음에 구조적 독해라고 그다음에 내용적 독해로 들어가요. 독해력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수능에 나오는 많은 주제를 공부한다는 건 대단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제시문 독해 방법론을 알아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수업할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제시문 독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비슷해요. 논술 공부하다 보니까 비문학 지문의 독해력이 늘었다. 또 비문학 지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논술 독해력이 늘었다. 이런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EBS 교재 연계해서 문학학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까 왜 1등급 나왔잖아요. 갑자기 4에서 1. 문학 공부 되게 많이 했어요. 막판에. 그리고 그 녀석이 대단한 게 5년치 6월, 9월 모평을 다시 본 거예요. 언제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 국어는. 국어만 계속 그렇게 봤대요. 실제 의도를 파악하려고 겁나게 노력하면서 5년치를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돌려봤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게 1등급 나온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가장 근본적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 의도를 간파하는 거. 실제 논술도 마찬가지거든요. 논술도 학교에서 발표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면 맨 앞에 출제 의도가 나와요. 너무나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들이거든요. 그거를 알아보고자 했다라는 거. 그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문제는 의도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국어 망친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 국어 못 봤다고 하니 불국어라 했던 거. 의도를 몰라서 해요. 의도. 나는 어쨌든 너가 틀리게 하고 싶어 라는 의도가 들어있는데 그런 의도를 간파를 못하니까. 이 학생은 경제를 선택했거든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2대 수리논술 풀 때. 그리고 사탐 열심히 해야 됩니까? 논술 전형 만약 한다면 사탐 열심히 해야 돼요. 한국지리 세계사 그거 말고요. 사문이나 생윤윤사. 그 세 과목에서 논술 지문이 70%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사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면 아는 제시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실제 논술 잘해요. 준비 과정 이 학생은 늦게 했다고 말씀드렸죠. 5월에서 준비 시작했거든요. 5월부터. 근데 이 학생이 독해요. 필기 열심히 하고요. 리라이팅과 복습했습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관심 있는 건 이거 아니십니까 혹시? 이거 수능?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그거예요. 논술하고 일주일에 4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논술 공부 해가면서 사탐 공부, 국어, 이게 연계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술 선생님도 불구하고 1호 설명할 때 아이들한테 사탐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항상 그 얘기해요. 왜? 사탐 교과서 나오니까 제시문 독해 시간이 훨씬 짧아져요.
왜냐면 공리주의라는 공리주의 나올 거 아니에요. 뻔하거든요. 벤 다음에 양적 공리주의 나오거든요. 제시문을 독해하는 가장 또 쉬운 방법이 사탐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논술 준비하기 위해서 사탐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사탐 성적도 자연히 올라가요. 그죠? 논술 성적도 좋아지고요. 이 녀석 논술 준비 노하우는요. 늦게 시작했지만 충실히 복습했습니다. 그 지독한 게 리라이팅을 수업 당일날 반드시 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바로 했어요. 그건 이제 극복한 거죠. 늦은 준비, 늦게 시작한 것을. 그리고 잘한 거는 관련 사탐 주제 학습. 오늘 논술 문제 풀었는데 정의에 대한 내용이었어. 정의에 대한 얘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고, 롤즈가 생각하는 정의가 뭐고, 관련 주제를 찾아가는 거죠. 윤리와 사상체계.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참고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럼 그 파트 가면요. 좋은 참고서는 옆에 논술 기출 제시문 언제 이게 나왔는지도 나와 있어요. 뒤에 심화학습 쪽에. 그걸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학교에서 발표한 답안. 학교 답안은요. 합격 가능한 답안이지 완벽한 답안이 아니에요. 논술 강사들 수업할 때 학교 답안처럼 써라라고 얘기 안 해요. 이 부분은 학교가 신경 썼지만 이 부분은 학교에서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답안. 그리고 강사가 직접 쓴 답안. 보통 강사들이 자기가 쓴 답안도 같이 제공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죠. 이건 수속 가능한 답안이다. 그렇죠. 왜? 2시간 시험이면 2시간 동안 쓴 게 아니에요. 집에서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최적의 답안을 쓸까? 예를 들면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대안의 내용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 볼까?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은 자기 답안도 보고요. 학교 답안도 보고 그리고 강사 제공한 답안을 3자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노력한 거고요. 학교 해설 자료 숙독했고요. 논술에 대한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형별 해결법, 핵심 복수, 시험 후기, 2대 시험, 수준술 만점 예상했답니다. 합격 예감. 왜냐하면 수준술 그 2대 사회 수업을 할 때 다뤘던 문제가 수치가 아니라 그 최저 가격, 최고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에서. 기출 문제는 최고 가격제가 나왔는데 시험에서는 최저 가격제가 나온 거예요. 면접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거를 풀고 이틀 뒤에 갔으니 그걸 틀릴 리가 없죠. 얘는 시험 보고 합격한 것 같다고 카톡 왔어요. 그래서 네가 뭔데 시험 보고 어떻게 합격을 예측해? 했더니 수준술 만점 받았어요. 왜 그 얘기하냐면요. 인문하고 사회계열, 즉 수리논술 부르는 사회계열하고 합격자 갭이요. 15점에서 20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수리논술 아예 5점짜리 맞는 애 되게 많다는 얘기거든요. 얘는 30점을 맞았으니 거기서 이미 승부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과수석한 거죠. 언어 논술 이렇게 못 썼거든요. 그렇게 잘 쓴 편은 아니었어요. 건대는 미응시 했고요. 오전 시행 논술은 컨디션이 불량했답니다. 한마디 가성비 최고다. 아이들이 가성비라고 합니다. 가성비. 단 꾸준히 열심히 했을 때. 이 녀석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요. 제가 이제 수업 때 나눠준 참고자료거든요. 참고자료는 교재에 있는 핵심을 다시 보여주는 건데요. 김땡영이라는 학생입니다. 프로세스 3단계. 유형별로 프로세스 3단계. 제가 이제 기본 포맷을 결국에 이제 판서한 내용인데 여기다가 다 이렇게 다 정리한 거예요. 색깔별로. 가끔 논술 수업 들 때 이런 애들 있거든요. 니 떠들어봐라. 남학생들. 열심히 아이들은 이래요. 열심히 적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도 자기가 나중에 보완하게. 근데 이 자료가 왜 있느냐. 합격한 다음에 같이 밥이나 먹자고 왔는데 다 들고 온 거예요. 막판에 선생님 나눠준 거 중에 8개 유형 요약해 놓은 거 그거 프린트 그것만 봤다고 하더라고요. 왜? 기억이 새록새록 나니까. 자기가 요약한 걸 본 거죠. 그리고 요거는 보세요. 이게 제시문을 제가 이제 독해 주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도입부고 소주제고 뭐 여기 뭐 부연 설명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만 그냥 눈으로 봐도 되거든요.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공부한 거예요. 진짜 열심히 한 거죠.
5월부터 출발했지만 이거 보세요. 이거 혼자 이거는 제가 이 문제가 나왔구나. 이 문제가 나왔어요. 선분이 이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거. 이게 금요일 날인가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망언을 했죠. 나 완전 경제수학 신인 듯. 왜냐면 풀어놓고 맞거든요. 학교 답은 거 똑같아. 이게 보이시죠? 나 완전 경제수학 신인 듯. 그래서 내 병이다 그랬거든요.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어머니 이게 고난도 수학입니까? 아니에요. 쉬워요. 다만 안 해봐서 그런 거. 그럼 제 수업 속에 말씀드릴게요.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요. 그쵸?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요약이 진짜 중요합니다. 특히 인서울권. 인서울권 수업할 때 제가 요약 엄청 강조합니다. 요약만 잘해도 되는데 여전히 요약보다 못해요.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논술은. 제 수업의 소개인데요. 유형별 3단계 그리고 교수님 눈께 사로잡는다. 이거는 사로잡는지는 모르겠지만 학교에 채점 기준표가 있어요. 평가 목표 채점 기준. 채점 기준표대로 써야 돼요. 채점 기준표 보시면 7단계다. 평가가. 그럼 A뿔, A0, B뿔, B0, C, D, F 해가지고 등급별로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채점 기준에 부합한 답안이 바로 그게 교수님 눈길을 사로잡는 거예요. 명쾌하고 정확한 체계적 독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가르치고요. 독해력을 강화하니까 국어 사탐 실력이 동시에 업그레이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아이들 그렇고요. 1대1 대면 첨사 가고요. 리라이팅은 추가 첨사 가고요. 매주 온라인 성적 관리,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문항별 분석 평가고요. 네, 맞춤형 밀착형. 실제 옆에서 계속 강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제 강의에 대한 소개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제 강사 양력은 뭐 다 쓴 건 아니고요. 주요 양력들 쓴 겁니다. 한번 참조하시고요. 수업 구성은 1교시 때 유형별 해결법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2교시 때, 3교시 때 쓰기 첨삭하고요. 학생 답안 1대1 첨삭, 재첨삭 과제 1대1 또 첨삭하고, 그리고 20시 쌍다를 수시로 합니다. 아이들 특히 이제 모평 봤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컨설팅 내용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4교시 때는 그날 당일날 쓴 거 배웠으니까 쓴 거에 대한 논제 해설하고요. 채점 기준표 같이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생 답안이나 모범 답안 있으면 같이 살펴보고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관 커리큘럼은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견해, 자료 해석. 요게 대학에서 내는 출제 유형 7가지고요. 8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이 견해형이 입장 선택형과 문제 해결형으로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8개 유형이 낸다. 그러면 대학마다 이 8개 유형을 다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 내는 문제 유형은 요 8가지 유형이 조합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의 실전까지는 6월까지 여름 이전까지 과정이고요. 여름방학 때 여름 레벨별 특강 그리고 수시 지원 상담하고요. 1, 2차 그 파이널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공통 쓰는 논술 성적 어플 M-스위치란 겁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그 녀석일 거예요. 아까 합격자. 아니군요. 1월이면 그 녀석 아닌가 봅니다. 그 녀석 5월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적표의 얼개고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임평가. 이거 한 문항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문항에 대한 평가 요거를 어머님들도 같이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교재. 그래서 여기 여름 이전까지 가는 교재입니다. 레벨별, 요약 분류, 비교 설명, 평가, 견해 자료 해석.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고요. 요 이씨 3당에 대한 안내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쭉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합격수기인데 거기 제 거 카달로그 보시면 합격수기 있습니다. 주로 합격수기보다는 아이들이 글쓰기 귀찮아서 문자를 받거든요.
카톡으로 그거 보시면 되고요. 뭐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거죠 뭐. 내가 잘났어요는 없어요. 한번 간단하게 본 거니까 내용 보시고요.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여름 전까지 유형 기본 심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것도 역시 브로셔에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뭐 거의 1시간 넘게 떠들었네요. 아침 일찍 오셔서 고생들 하셨고요. 좀 시간 제한 없이 한 2-3시간 떠들고 싶은데 많이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